반갑습니다. GTF 켈리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 문법 문제가 진행이 될 건데요. 1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회 세트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GTF 문법 모의고사 접근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접근법에 대해서 아직 아예 모르고 계신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GTF에 나오는 문법의 올바른 접근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접근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됐어요? 네, 가정법부터 먼저 가볼 건데 가정법은 GTF 26문제 중에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랑 꼭 약속해 주셔야 될 건 선택지를 반드시 먼저 보자입니다. 자, 가정법은 선택지가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의 조동사 과거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우드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쿠드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마이트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선택지에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 혹시 얘가 가정법이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정법 단서가 있습니다. if, 뜻이 만약 뭐뭐라면, 만약 내가 뭐뭐라면 가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if는 가정법의 단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had, 주어, pp의 어순이 나오는 경우에도 가정법의 단서입니다. 쌤, 제가 선택지를 봤는데 동사 위주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봤는데 if가 있어요. 혹은 had, 주어, pp가 있더라고요. 그럼 가정법인 걸 내가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가정법엔 종류가 다양하지. 뭐 가정법 과거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뭐 혼합 가정법도 있고. 근데 다행인 건 네, GTF에서는 가정법이 2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죠.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법적 뭐 원리 이런 거 문법적인 이론 이런 거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if가 나왔는데 주어가 나왔죠. 별표하는 거 잘 보세요. 과거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2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나왔고 주어 나왔고 had, pp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if가 생략돼서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어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별표 해드릴게요.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됐습니까? 위에 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다시 if 주어 과거 동사 주절에 누구 써야 돼?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if가 생략돼서 had, 주어, pp의 어순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주절에는 주어 쓰고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쓰자. 됐습니까? 이게 가정법 풀이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푸실 때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가정법의 단서가 있어. 그럼 얘는 가정법 문제네? 그러면 이 2가지를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슈드 생략입니다. 3문제. 이건 엄청 쉬워요. 자, 보세요. 선택지가 동사 위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존재합니다. 동사 원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슈드 생략 문제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문제를 딱 보면 주요 명제 결층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요. 주가 뭐냐면 주장하는 거야. 요는 요구하는 거야. 그 다음 명은 명령하는 거야. 제는 제안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은 결정하는 거고 충은 충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영어 단어 중에 suggest란 단어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제안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제안과 관련된 단어인 거야. 이게 나오고 대절이 나와.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빈칸이 여기 뚫리는 거야. 그럼 얘는 슈드 생략 문제야. 됐어요? 어떻게 풀어?
동사원형 선지가 그냥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요 명제 결층과 관련된 단어를 암기하는 좀 도움이 되겠죠. 서제스트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면 좋고요.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제입니다. 선택지가 동사 위주고요. 반드시 선택지에 ing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얘가 시제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법과 슈드 생략 시제 있잖아요. 얘는 다 동사 위주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가정법인지 슈드 생략인지 시제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선택지는 판단하기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이 세 개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선택지가 동사 위주고 반드시 ing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가정법 단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있으면 가정법 문제겠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슈드 생략 단서, 요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 없어. 이거 있으면 슈드 생략 문제이겠죠. 아, 쌤, ing가 반드시 선택지에 있고 그리고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정법 단서, 슈드 생략 단서 없으면 걔는 그럼 시제 문제네요? 맞아. 어떻게 풀 건데요? 단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서는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없다면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제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단서가 명확하면 바로 풀 수 있거든. 근데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저랑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제가 그렇게 무책임하진 않습니다. 팁을 알려드릴게요. ing만 정답이야. 이게 시제 문제야? 그럼 선택지에서 ing 아닌 건 저희는 다 소거할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for since가 존재하면 그때는 빈 ing가 정답입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하지만 for 뜻이 뭐야?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이 꼭 돼야 합니다. 그 다음 since는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이 돼야 합니다. 이런 해석일 때는 시제 문제일 때 끝이 빈 ing로 끝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제는 제가 풀면서 되게 내가 단서가 잘 없어도 해석이 안 돼도 좀 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준동사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선생님,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는 일단 GTF에서 나오는 건 동사에 ing 붙어서 이 동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투부정사, 이 두 개가 준동사고요. 5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이건 되게 구분하기 쉽다. 선택지에 ing랑 to가 꼭 있어. 그럼 이게 그냥 준동사 문제입니다. 그럼 쌤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지만 암기를 해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동사에서는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 GTF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준동사는 ing나 to 부정사만 정답이야. 만약에 ing랑 to가 아니야, 그럼 걔는 그냥 정답이 아니니까 소거하셔도 돼요. 그 다음 준동사가 5문제인데 ing가 3문제가 답이 되고 투부정사는 2문제가 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준동사 5개 나오는데 내가 여태까지 암기 열심히 해서 ing, to 이렇게 골랐어. 근데 하나는 도통 뭔지 모르겠어. 그럼 괜찮아. ing 3개 나온다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ing 찍으시면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관계사가 2문항에 출제되는데 관계대명사는 선택지나 보면 얘가 관계사 문제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선택지, 관계사, who, which, that, where, when 이걸로 시작하면 그거는 관계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사 문제임을 바로 알 수 있겠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쌤? 일단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에 알맞은 관계사를 넣는 훈련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팁도 있습니다. what과 who도 관계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GTF에서 물론 선택지에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게 답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게 관계사 문제인데 선택지에 what, who가 있다. 그럼 얘는 그냥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GTF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서인데요. 콤마 뒤에는 대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사 문제를 푸는데 빈칸 앞에 콤마가 있다. 됐죠? 그러면 어때요? 콤마 뒤에 대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선택지에 대시 있다면 그걸 소거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이게 관계사와 관련된 바로 접근법입니다. 이제 뭐 남았을까? 어려운 것만 남았어. 조동사, can, will, could 이게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동사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조동사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선택지 보면 그 조동사 딱 한 단어만 단독으로 나와요. 알겠죠? can, will 이런 식으로요. 자, 얘는 풀이법을 봐봐. 앞뒷 문장 꼼꼼히 해석하기야. 근데 GTF 문법이 쉬운 이유가 뭡니까? 출제 패턴이나 공식이 명확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얘는 해석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지 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2점이 내가 목표라면 조동사를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65점 이상이 목표라면 조동사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 65점 이상이면 어차피 독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독해를 하실 거면 이 정도 해석은 당연히 하실 수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65점 이상이 목표이신 분들은 조동사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팁이 하나 있긴 한데 쉘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 쉘을 여러분들께서 소거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쉘은 답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연결어입니다. 연결어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연결어가 단독으로 나와요. 뭐 접속사, 뭐 because, 뭐 접속부사, 뭐 in fact 이런 거, 뭐 전치사 because of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단독으로 나오면 그게 연결어 문제입니다. 연결어도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자, 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조동사와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한두 문제씩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연결어랑 조동사 훈련을 좀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GTF 문법을 하는 접근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무작정 문제 보고 풀지 마시고요. 항상 반드시 선택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접근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GTF 문법의 접근법을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